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생활에서의 날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기압이라든가 기단, 온난전선, 한랭전선 여러 가지 전선들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합쳐서 직접 우리가 날씨를 해석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일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기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일정한 시각의 날씨 상태를 지도 위에 우리가 이제 기호나 숫자 등을 통해서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지도 같은 건데 이 아래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일기도와 위성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선 등교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또 안내를 하겠지만 이 일기도를 해석하는 부분을 우리가 7월 셋째 주에 수행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등교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진도를 나가고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일기도 해석하는 부분을 수행평가를 하게 될 거니까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던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 꼭 정리하고 지금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꼭 복습을 해서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같이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자,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 일기도에는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내는데 이런 걸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등압선이라고 하고 지금 아래 일기도 그림에 보면 자, 여기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선들을 등압선, 기압이 같은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자, 거기서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해서 그 아래 일기도를 보면은 저 이렇게 적어 놔 있네요. 고라고 적힌 부분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 그리고 저라고 적힌 부분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이제 저기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주위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위보다라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특정한 기압을 기준으로 그 기압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1000헥토파스칼보다 높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주변보다 높으냐 주변보다 낮으냐로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압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숫자 4씩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1000이 있고 이제 4의 배수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주변보다 숫자가 좀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 주변보다 숫자가 낮으면 저기압이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아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기압에 따른 날씨 변화를 알아보기. 자, 일기도와 위성사진을 나타낸 건데 자, 첫 번째 물음 같이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저기압과 고기압의 위치와 구름의 위치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에 한번 옮겨볼게요. 고기압, 자, 여기 제주도랑 일본 사이에 있는데 위성사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지도의 고기압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일본 밑에 있는 이쪽 저기압, 이쪽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자, 위치는 대충 비슷하니까 확인이 됐고 그 저기압과 고기압 위치에 따른 이제 구름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기압은 지금 구름이 꽤 있네요. 구름이 좀 많은 편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기압, 아래 있는 고기압에는 상대적으로 구름이 별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위에 있는 고기압. 자, 지금 선생님이 연두 색깔로 칠한 이 고기압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위성사진에서 여기에 해당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구름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을 때 우리가 구름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비나 눈,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고기압처럼 이제 구름이 없이 이제 맑은 하늘이 보이게 되면 고기압일 때는 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기도를 통해서 이제 날씨를 알아보았고 이제 89쪽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9쪽을 한번 봐볼까요? 자, 89쪽인데 방금 추측했던 내용들을 한번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바람과 관련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편할 거예요. 자, 우선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주변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간다 라고 배웠는데 이제 한번 이거를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기압이라는 거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냥 이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만 우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라는 뜻은 이제 위에서 공기가 강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게 눌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압이 낮다라는 건 물론 중요한 건 기압은 모든 방향이에요. 하지만 그냥 이 순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만 우선 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뭐 액체든 고체든 간에 동시에 양손, 오른손, 왼손으로 누를 건데 한쪽은 세게 누르고 한쪽은 약하게 누르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체 괴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랑말랑한 걸 이제 뭐 인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누른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센 곳에 힘을 세게 누른 그 아랫부분이 약하게 누른 부분으로 밀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한쪽은 강하게 한쪽은 약하게 누르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밀려가는 것. 그런 원리로 바람이 이제 기압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기압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올 거고 고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나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 자, 그림에 고기압은 하강기류다. 하강기류, 저기압은 상승기류. 하강기류라는 건 이제 기류, 이제 공기의 이동이 공기의 흐름이 내려가는 거. 상승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나요? 지금 고기압 쪽은 위에서 공기가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공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인 거고. 자, 그럼 저기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약하게 눌러주고 있어서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공기가 모이게 돼 있겠죠? 공기가 모이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모여있는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이 모여있는 공기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땅 안으로? 땅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땅 안으로 공기가 어떻게 땅을 통과하고 내려가겠어요? 그러면 이 모여있는 공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몰려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림 해석해 보면서 저기압에서는 왜 공기가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주변에서 몰려 들어온 공기들이 아래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여서 뭉쳐져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 들어오고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생긴다. 자, 이때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 포화 수증기량, 이제 구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뭐 아직 수업을 안 한 학급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꼭 그 부분을 공부하고 다시 해석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미리 말을 하면 우선 상승하는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뭐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 아직 아닌 학생들도 있을 건데 단열 팽창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 그 공기의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공기가 이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죠. 그 포화 수증기량이 이제 적어질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기가 점점점 포화 상태가 되다가 이제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수증기를 받을 수가 없으면 그 기체 상태의 수증기들을 다시 물방울로 바꿔주는 응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모인 게 구름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구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결과 구름이 있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더 곰곰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사실은 반대의 과정을 겪어요. 지금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방울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는데, 고기압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공기들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으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강 기류, 그리고 하강하는 공기의 온도는 반대로 높아지게 돼서 이거를 뭐 정확히는 뭐 단열 팽창의 반대인 단열 압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말은 그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요. 그 말은 기체 상태의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들이 최대한 많이 기체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구름을 구성하는 그 물방울들이 거의 없어도 되니까 애초에 구름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구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맑은 날씨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추측했던 내용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기압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고기압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밖으로 불어 나가게 돼요. 참고로 이런 건 북반구 기준,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지구의 윗부분인 거고, 이제 우리 반대편, 지구 반대편 남반구에서는 당연히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온대저기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온대저기압. 자, 보면은 미리 말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전선, 그리고 뭐 구름,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강수, 그게 전부 다 혼합되어 있는 최종 이제 종합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 끌고 와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만 이해한다면 이제 뭐 수행평가나 뭐 기말고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꼼꼼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자,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우리가 배웠던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름이 왜 온대저기압이냐면 이제 보통 지금 이런 형태를 띠는 저기압이 온대지방이나 아니면 중위도 지방, 우리가 있는 이쪽 동네에 날씨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대지방의 특징적이다라고 해서 앞에 이름을 온대라고 붙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는 이 저기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자,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에요. 편서풍.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서쪽 방향으로 부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선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 우리가 배운 한랭전선, 빨간 색깔 이 동글동글한 거는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있고, 그 중심, 표시한 이 중심이 저기압의 중심이 될 거예요. 온대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자, 이 연두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동을 하게 되게 되겠고, 이동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내용은 지금 그 오른쪽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표시한 지역의 날씨,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이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지나가기 전과 지나간 후 날씨가 어떻게 되냐, 기압은 어떻게 되냐, 기온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을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전선이 통과하고 나서 통과하기 전과 후에 날씨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온이 어떻게 되냐, 기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바람의 방향, 풍향이라고 하는데 풍향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제 전선 주변의 상황을 물어볼 건데, 전선 주변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근처에 구름이 어떻게 껴 있냐, 그리고 구름이 있고 없고와 관련돼서 기상 현상들, 강수, 비나 눈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이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같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오른쪽에는 차가운 기단, 가운데는 따뜻한 기단, 또 왼쪽에는 차가운 기단. 그래서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순서로 보통 놓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위치를 알고 여러분이 배웠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한번 대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입체적으로 말고 조금 2D로 그려보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지금 자, 간단하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지금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 자, 양쪽에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얘네는 편서풍에 의해서 일단 다 서에서 동으로,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온난전선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은 온난전선은 어떻게 되죠? 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갈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넓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구름의 종류, 우리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보면은 구름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위로
급하게 상승을 해서 위쪽으로 넓게 쌓여 있냐, 아니면은 이제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넓게 되어 있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높이가 높진 않은데 평평하게 쌓인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제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겠네요.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될 거고, 자, 옆에 지금 왼쪽에 이제 이쪽은 이제 한랭전선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지금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따라잡아서 이제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가려고 하고, 그럼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급하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저군형이 되겠죠. 저군형 구름이 될 거예요. 쌓을 적 해서 위로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저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한랭전선 뒷부분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전선의 뒤쪽에 맞나요? 지금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앞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해석했을 때 전선의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노란색 형광펜을 보면은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와 관련돼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제 구름의 위치는 알았어요. 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볼 건데, 먼저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군형 구름이고 이 아래에서 지금 빨간색 화살표, 자, 이렇게 전선 뒤쪽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이때는 특징이 소나기성이에요. 소나기라는 건 우리가 이제 비가 한 번에 확 쏟아지고,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짧은 비를 의미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혹시 이전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인데,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으니까 조금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제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이제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덩치가 작은 아이를 뒤에서 덩치가 큰 사람이 밀게 되면은 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별로 이게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동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저군형에서 이제 비를 쏟더라도 이게 금방 지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보통 소나기성의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보다 속도가 느려요. 방금 했던 예시처럼 따뜻한 공기, 이제 밀도가 작은 공기가 밀도가 큰 이제 차가운 아이. 그래서 덩치가 조그만한 친구가 덩치가 엄청 큰,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함을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보다 밀도가 더 큰 거를 밀 때는 잘 안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천천히 오랫동안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전선 할 때도 해서 알겠지만은 이제 얘네가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뒤에 오는 한랭전선이 더 빠르다 보면 온난전선을 따라잡게 되고, 그러다가 둘이 겹치는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어서 이해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어디에 구름이 생기고 어떤 비가 내리고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또 기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그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은 표시한 지역의 현재 날씨를 쓰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얘는 온난전선 뒤에 그리고 한랭전선 앞에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자,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온이 좋은데, 지금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가 이 그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조금 단순하게,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한랭전선, 이게 온난전선이라고 하면, 자, 만약에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찬 공기가 있는 곳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해서 만약에 자, 한랭전선, 온난전선인데 자, 사람이 여기 있다. 지금 뭐가 통과한 거죠? 지금 이 표시한 게 위치가 달라졌죠. 지금 얘는 온난전선 통과 전이 될 거고 얘는 통과 후가 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찬 공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공기죠? 그쵸? 따뜻한 공기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온이 높아졌다고 느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온난전선이 나를 통과해 가면 기온이 높아졌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한랭전선까지,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까지 통과해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한랭전선을 통과했는데 여긴 다시 어떤 공기인가요? 찬 공기잖아요. 그러면은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온난전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기온이 올라갈 거고, 이제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갈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표시한 지역의 날씨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지금 이 부분,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금 온난전선은 통과했고 아직 한랭전선은 통과하지 않은 중간 지점이 될 텐데, 자, 지금 이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온난전선 뒤쪽에 있으니까 기온은 높아졌을 거예요. 기온은 높은 편이고, 자, 일단 기온은 좀 높은 편이고, 날씨는 지금 구름이 있나요?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죠. 이 노란색 형광펜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맑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하면 되겠습니다. 좀 갑자기 많은 얘기를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꼼꼼히 정리해보고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바람의 방향, 풍향이라고도 하는데, 풍향의 기준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풍향을 결정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이 있으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예를 들어서 북쪽인데 서쪽, 여기를 북서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북서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찬 공기는 북서풍, 북서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남서의 중간에서 불어 들어오는 남서풍이 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남동풍이 불게 될 거예요. 남동풍. 그리고 만약에 이 방향이나 이런 게 헷갈리더라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한 방향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맞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얘는 온대 뭐예요? 온대 저기압이에요. 온대 저기압.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주변의 기압이 높은 곳에서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올 거잖아요. 불어 들어올 거고, 위쪽 그림에서도 봐서 알겠지만은 저기압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니까 지금 그림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처럼 아까 그 세 가지로 나눴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자, 온난전선 통과 전,
온난전선 통과 후, 그리고 둘 다 통과 후, 이때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이면 그쵸, 남동풍이 불 거고,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이 중심부에 있을 때는 남서풍이 불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한랭전선이 다 통과하면 북서풍이 불고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나 이제 해석할 때 뭘 물어보든 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풍량도 알아봤고 온도 알아봤어요. 온도. 자, 그러면 하나 더 뭐냐면 이번엔 기압이에요.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냐면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라는 건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저기압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물론 이 저기압이 지금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저기압은 가만히 있다고 치고 한번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내가 가로수를 지나가는 거지 가로수가 나를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지나가는 걸로 해석을 해도 현상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압이 이동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헷갈린다 싶으면 저기압은 가만히 있고 내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뭐 색깔을 구분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지나갈 때 해석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이 뒤에 있는 내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저기압에 지금 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저기압에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저기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저기압에 가까워지면 내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되게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많이 걸어갔어. 많이 걸어갔는데 점점 더 멀어져. 점점 더 멀어지면 좀 극단적으로 내가 이만큼 지나왔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멀어지면은 기압이 낮은 곳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높아지겠죠.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지금 앞에 있는 게 온난전선이니까 온난전선을 통과할 때는 이제 점점 기압이 낮아지다가 이제 한랭전선을 통과하는 쯤 되면은 기압이 점점 높아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알아봤던 게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어쨌든 기온이 어떻게 될 거냐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바람의 방향 풍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기압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중에 꼭 정리해서 해석해 볼 수 있도록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이제 온대 저기압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90쪽부터는 이제 걷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4가지의 일기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일기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계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일기도가 형성되고 우리가 배운 거 고기압, 저기압을 통해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보고 학습지에 빈칸도 넣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